간의 변천. 자, 우주 간의 변천이라고 하는 건 우주는 어떤 우주냐라는 거를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했었어. 거기 네, 왼쪽에 그 사이드에 보면은 그 보충학습란에 거기 나와 있지. 네, 우주 간의 확립 과정이라고 나 있는데 두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우주는 정지해 있었다, 정지해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어. 누구니?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 네, 근데 이 사람도 우주는 정지해 있었다고 이거 틀린 이론이거든. 네, 그리고 또 한쪽은 우주는 팽창한다. 자, 이렇게 제안을 한 학자들이 둘이 있죠. 르메트르하고 그 다음에 프리드먼. 프리드만. 그렇지? 네, 르메트르하고 이 학자도 외워두는 게 좋아. 네, 프리드만. 이 두 개 학설이 막 싸움을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네,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어요. 네. 자, 우리 은하 바깥의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진대. 자,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조그만 풍선에 점을 이렇게 찍어봐봐, 네 개를. 그리고 나서 이 풍선을 이렇게 크게 불면은 점과 점 간의 간격이 다 멀어지지. 얘들 간의 간격이 모두 멀어지죠. 네, 이럴 수 있는 방법은 팽창해야 되거든. 네, 그래, 그래서 요게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우주는 정지해 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건 틀린 거네라고 생각을 하겠지. 네,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팽창 우주에는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이 있어. 빅뱅 우주론. 자, 대폭발설이라고 하는데 빅뱅 우주론은 누가 주장을 했냐면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 네,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이 있어요. 자, 정상 우주론은 호일 등이라고 나와 있어. 이제 호일이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두 네, 가지는 모두 팽창하는 우주야. 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뭔가 또 하나가 선택이 돼야겠지. 네, 자, 그게 빅뱅 우주의 증거가 발견이 돼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는 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우주 네, 배경 복사 에너지라는 게 관측이 되고 그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이 관측이 돼. 네. 자, 이게 증거거든. 빅뱅 우주론의 증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채택을 하는 게 뭘 채택하겠어?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의 채택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주론이 변천을 한 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보면 되겠는데, 팽창 우주론의
빅뱅 우주론하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다. 그쵸? 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자, 팽창하는 우주에서 첫 번째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주장을 한 사람은 얘는 가모프, 그 다음에 얘는 호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팽창하는 우주라 그랬으니까 둘 다 팽창이겠지. 네, 팽창, 얘도 팽창. 근데 세 번째, 우주의 질량. 자, 우주의 질량은 가모프에 의해서는 질량이 일정해요. 근데 정상 우주로는 질량이 증가해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밀도를 봐봐, 밀도. 밀도는 뭐분의 뭐지? 어, 알아야 돼, 꼭. 이거는 기본 공식이야. 부피분의 아, 질량이에요. 네, 자, 그래서 빅뱅 우주는 자,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일정해.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어요. 이게 밀도는 얘는 감소해요. 근데 정상 우주로는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도 증가해. 두 가지가. 네, 그러면은 밀도는 어떨까? 일정해요. 일정해요. 이게 정상 우주론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있지. 네, 자, 가모프는 온도가 점점점 낮아져요. 근데 정상 우주로는 우주가 일정해요. 온도가. 자, 이게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의 차이점이야. 그러면 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정상 우주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조그만 풍선에 점을 4개를 찍었잖아. 네, 근데 이걸 이렇게 크게 불면은 4개 점은 변하지 않지만 서로 다 멀어져. 네, 근데 정상 이게 빅뱅 우주론. 선생님 잘못 썼네. 빅뱅 우주론. 근데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증가한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조그만 풍선에는 점을 4개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크게 불잖아.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없던 점이 생겨. 아, 이렇게. 질량이 증가해야 되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게 우주간의 변천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을 거야. 그쵸? 네.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 물질을 이루는 구성하는 입자들이 뭐가 있는지를 배우는 거야. 네,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자, 물질은 원자들이 모였어요. 자, 그리고 원자들은 또 뭘로 이루어져 있니?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원자야. 그럼 또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니? 양성자와 중성자로. 맞아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뭘로 돼 있다고 나왔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쿼크. 쿼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기본 입자가 있어요. 네,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쿼크와 전자가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 네, 이해됐죠? 네, 어. 그리고 이 쿼크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이루는데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 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기본 입자예요. 자, 이걸 우리는 쿼크라고 부르고, 자, 전자도 여섯 종류. 아, 전자가 여섯 종류가 아니라, 자, 기본 입자에는, 자, 쿼크가 여섯 종류. 그 다음에 가벼운 입자라 그래서 경입자라고 하는 게 있어. 네, 이것도 여섯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섯 종류 다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이렇게 여섯 종류씩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세 개의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데, 자, 봐. 양성자는 쿼크가 업쿼크라 그래서 유쿼크라고 부르면 돼요. 네, 이게 두 개. 그 다음에 다운 쿼크라 그래서 디쿼크라고 부르거든. 네, 요게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양성자야. 근데 유쿼크가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를 가져. 네, 디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짜리 두 개면 얼마니 전하량이?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지. 네, 그리고 디쿼크 하나가 있어. 3분의 1짜리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1이 돼요. 플러스 1이 되지요. 네,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로 표현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성자는 중성을 띄어. 그러면은, 자, 의서가 여기에서 중성을 띄려면은 쿼크, 6쿼크는 몇 개 있으면 되겠니? 2개, 얘는 하나. 아, 얘도 하나, 그리고 D쿼크는 아, 얘가 2개, 두 개가 있어야지. 그렇지. 네, 왜냐면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 세 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세 개로 플러스 1이 되고 0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자핵이 있어요. 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원자핵이에요. 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자, 이 원자핵은 양성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원자핵도 있어. 뭘까? 네, 수소 원자핵. 아, 자, 수소 원자핵은 바로 양성자 하나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리고 원자핵은 자, 양성자가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일 때를 원자라고 하거든. 네, 그러면 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원자핵이 무엇을 끌어당겨서 중성이 돼야 돼? 전자, 그렇지.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서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은 이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원자들이 모여 물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기본 입자들이 물질을 이루는 순서야. 네, 그래. 이거는 그냥 그대로 외워두면 돼. 근데 이제는 뭐냐면, 자, 빅뱅과 입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 거야. 초기 원소의 생성을 볼 거예요. 자, 초기 원소 생성이 어떻게 된지. 자, 첫 번째 우주의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배워볼 건데. 자, 우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 138억 년 전에 네, 고밀도 고에너지인 한 점이 폭발, 이 폭발을 빅뱅이라고 부른 거야. 네, 폭발하여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주가 생성될 때 폭발이 일어난 시간이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걸 시간 순서대로 알아야 돼, 리서가.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우주 형성에서 자, 빅뱅 3분 내에 일어났던 3분 내에 일어났던 사실들을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선 설명하는 건 빅뱅 3분 내에 일어났던 일이야. 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자. 첫 번째, 자, 빅뱅 초기에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어요. 자, 우주의 온도가 얼마나 높았냐면 거기 13페이지 봐봐. 네, 빅뱅 초기에 우주의 온도가 자, 빅뱅은 약 3분의 10억 K가 되지. 10억 K. 네, 그림 나와 있니? 있어 없어? 어,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그 빅뱅하고 쭉 네네, 깔때기 그림 있지? 네네, 거기 빅뱅 3분 후에 몇억 K라 그랬어? 거기 10억 K잖아. 네네네, 우주 연도가 이렇게 그거는 3분 후지만 지금 선생님은 3분 내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잖아. 네,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어요. 네, 그 뭐 우리가 온도를 상상할 수 없지. 그리고 이때는 자 기본 입자들은 다 존재했어. 네, 자 기본 입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 쿼크하고 전자 등이라 그랬지. 네, 기본 입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3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양성자가 만들어져. 네, 양성자 형성. 자, 양성자는 아까 뭐가 두 개, 뭐가 하나라 그랬지? 위 커크가 두 개, 아래 커크가 하나. 어, 유커크 두 개, 비커크 한 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네, 이렇게 일어나요. 자, 양성자가 형성된 다음에 네 번째, 중성자가 또 만들어져. 자, 중성자가 형성이 돼서 유커크는
한 개, B커크가 두 개라 그랬지. 네, 이렇게 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다음에는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자, 5번에 가서 자, 양성자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네, 자, 이 반응이 자, 위에 요 두 반응이 자, 동등하게 일어나요. 네, 자, 동등하게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한단 말이야. 네. 이런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나. 그러면은 자, 의서가 여기에서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의 비는 몇 대 몇일까? 1대1. 그렇지, 1대1이지. 네, 왜냐하면 동등하게 일어나니까 네, 1대1이에요. 여태까지는 1대1로 존재했어. 네, 그런데 자, 여섯 번째 이제 우주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처음보다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뜻이야. 그래도 아직도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 자, 네, 그러면 자, 의석이 이렇게 생각해봐. 주변에 내가 있는데 이 주변에 에너지가 되게 많아. 네. 에너지가 주변에 많으면 이 에너지 흡수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쉽지? 네, 근데 이 온도가 내려가서 주변에 에너지가 적어졌어.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워져. 그러면 저 두 반응 중에 누가 반응이 억제가 될까? 잘 안 일어나. 어떤 반응이 안 일어날까? 요 두 어, 반응, 요 두 반응, 요 두 반응.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반응하고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반응하고 어떤 중성, 반응이 힘들까?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거는, 아니지. 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그랬지. 플러스 에너지지. 아, 네네, 그렇지. 에너지를 얻기 힘들어졌지. 네, 그래, 그러면은 이 반응이 억제가 되는 거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 되는 반응이 억제가 돼요, 억제. 네, 자, 왜 억제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유를 써줄게. 우주 온도가 감소함으로 낮아짐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반응이 어려워지면 이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는 누가 더 많을까? 누가 더 양성자 수. 많겠어? 1대1이라 그랬잖아. 네, 근데 여기서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반응이 어려워졌어. 양성자가 더 많아요. 그렇지. 양성자가 더 많겠지. 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반응은 어렵지만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반응은 쉽게 일어난단 말이지. 네, 그래서 자, 양성자와 중성자 수 비가 7대1로 변해요. 이해되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양성자, 이거 하얀 걸 양성자라고 생각해봐. 네, 자, 양성자가 이렇게 7개가 있어. 그 다음에 중성자가 이렇게 1개가 있어요. 그래서 14대 2니까 7대 1이죠. 네, 이렇게 개수비로 변하는 거야. 요게 양성자. 그 다음에 요게 중성자.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 이 양성자는 있지. 이게 네, 수소 원자핵이에요. 네, 수소 원자핵이고 이렇게 개수비가 이렇게 변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게 3분 내에 일어났던 일이야. 3분 내에.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빅뱅 3분 후. 자, 빅뱅 3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헬륨 원자핵이거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여기다가 이걸로 개수로 또 똑같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 네, 자, 여기에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자, 이게 수소 원자핵 양성자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중성자야. 이렇게 7대 1이 있었지? 네.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요렇게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누구야?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지. 아, 네, 그리고 요 하나가 양성자라 그랬죠? 네. 양성자는 바로 무엇과 같다 그랬어? 수소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의석이가 한번 대답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자, 수소 원자 핵과 자, 헬륨 원자핵 수비. 수비는 몇 대 몇이야? 3대 1. 아니지. 다시 계산해봐. 어, 저 그림만 가지고 생각해야 돼. 12대 1이요. 그렇지. 12대 1이지. 그쵸? 네, 12대 1이야. 맞아. 자, 근데 우리가 질량을 따질 때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이제 개수비가 아니고 질량비를 따져보자.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느냐 이런 얘기. 몇 대 몇일까? 자, 여기서 왼쪽에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봐봐. 네, 양성자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지. 네, 자, 질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왼쪽으로 다시 넘어가 봐. 왼쪽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수비가 12대 1이었지. 네. 그러면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질량비는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이 똑같아. 그러면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인데 12개 있지? 네, 12잖아. 네, 근데 헬륨 원자핵 속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들어가 있어. 네. 그러면 질량은 4잖아. 아, 네. 그래서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바뀌니? 3대 1. 3대 1.
자, 요거를 왼쪽으로 쓸까요? 자, 이거의 비율이 결국은 3대 1이 되지? 네, 이게 빅뱅의 함수인 거예요. 자,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에 이게 빅뱅의 한 증거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빅뱅에 의하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는 3대 1로 존재할 것이다. 이게 빅뱅의 한 증거. 네, 그래. 그러면서 빅뱅 3분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빅뱅 3분 후 이렇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빅뱅 38만 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워야 돼. 자, 세 번째 빅뱅 38만 년 후. 자, 첫 번째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자, 수소 원자핵과 핵과 헬륨 원자핵이 자, 주변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겨요. 자, 원자핵은 플러스를 띈다 그랬지? 네, 근데 이것들이 전자를 끌어당겨서 이제는 중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네, 정기적으로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빅뱅 38만 년 후에는 전자를 끌어당겨도 될 만큼 어떻게 됐냐면 우주의 온도는 이거를 알아야 돼. 우주의 온도는 3000K로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물질들이 움직이려는 힘이 적어지지. 네, 그래. 자, 물질의 에너지가 많으면은, 즉, 주변에 열을 많이 받으면은, 물도 어때? 끓어서 수증기로 막 튕겨 나가지. 네, 그렇듯이, 자, 막 우주의 온도가 높으니까 전자들하고 원자핵이 결합할 수가 없었어. 근데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지니까 이제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서 중성 원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야. 네, 자, 그런데 자, 이때가 중요해. 이때 물질 속에 갇혀 있던 에너지가 온 우주로 방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게 우주인데 우주에 여기에 원자핵, 그 다음에 원자핵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돼 있었거든. 이렇게 네, 막 분리가 돼 있고 전자들도 있고 원자핵들,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들이 막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빛이야, 빛. 빛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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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혀. 그러니까 물질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지. 네, 그래서 자, 빅뱅 38만 년 전에는 에너지가 에너지가 빛인데 이 빛이 물질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주는 불투명했어. 네, 불투명했다. 그런데 이제 38만 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자핵이 전자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원자핵에 전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원자핵에 전자가 도는 거야. 네, 자, 전자들이 이렇게 원자핵에 끌어당겨서
빅뱅 38만 년 후에 38만 년 후에는 자 에너지가 온 우주로 방출이 돼요. 네,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 빛이 다 이렇게 통과될 수 있지. 네, 이게 빛이란 말이야. 빛, 에너지. 자 이렇게 통과되고 나니까 우주가 투명해져요. 이때 네, 투명해진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때 물질 속에서 빠져나왔던 에너지 있지. 네, 이때 물질 속에서 온 우주로 빠져나온 방출된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방출된 에너지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네, 부르요. 복사 에너지. 알겠니? 네, 자, 이때 물질 속에 갇혀있던 우주로 모든 에너지가 우주로 거의 동일하게 빠져나왔으니까 자, 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바로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 네,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 자, 이렇게 해서 자, 빅뱅 38만 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필요가 있어.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빅뱅 몇 년 후에 방출된 거라고? 38만 년 후에.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에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에 대한 자, 요거를 예측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예측. 예측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 네, 가모프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자, 빅뱅 38만 년 후에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져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 원자가 될 때 물질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거의 고르게 온 우주로 방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 그리고 자, 현재는 어떻게 관측이 될 건지를 예측을 했어요. 현재는 자, 파장이 길어지고 우주 온도가 더 낮아졌어요. 네, 더 낮아져 3K, 약 3K 물체, 약 3K 물체가 자, 3K라고 하는 건 온도가 우리가 있지? 네, 자, 0도씨가 절대 온도로는 273K거든. 네, 그러면 3K의 온도는 섭씨 온도로 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70도씨죠? 네, 이만큼 온도가 낮은 그런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로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두 번째. 자, 이거를 측정해낸 사람이 있어. 측정. 누가 있냐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네,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측정이 됐어요. 어떻게 측정이 됐냐면 지상에서 전파 망원경이라고 부르거든. 네, 이 전파 망원경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안테나예요. 네, 자, 안테나로 전파 망원경으로 온 우주에서 거의 모든 우주에서 자, 에너지 하나가 존재하는 거를 측정을 해내요. 거의 고르게 존재하는 자, 에너지를 관측을 해내요. 근데 그 관측한 게 어떠냐면 약 3K 온도가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와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야. 방출하는 에너지와 동일하다. 자, 이거 봐. 예측을 한 것이 관측이 됐으니까 아, 빅뱅의 증거가 관측이 됐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맞니? 의서가 네. 선생님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했어. 지금 그러니까 보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딴짓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뭐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서 다시 자 그러면 이렇게 가모프가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를 펜디어스하고 일슨이 측정했다 그랬지? 네. 그러면 이 의미는 뭐겠어?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의 의미는 어, 어? 자 뭔지 잘 모르겠어? 네. 자 이게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우주는 무엇에 의해서 형성됐다? 빅뱅에 의해 형성되었다라는 의미지. 네, 자, 되었음을 의미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 이게 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자, 이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측정 장치가 더 발달하겠지. 네, 측정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배경 복사 에너지가 더 선명하게, 더 뚜렷하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 어떻게 무엇으로 관측했냐면 자, 지상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어. 맨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플랑크 위성이라 그래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보자. 네. 보게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가 않네. 한번 보면 그래 이렇게 우선 알아두면 되겠다. 그, 자, 측정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존재하는 게 더 뚜렷하게 관측돼. 알겠죠? 네,
그래. 여기까지 해서, 자, 14페이지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이 된 거야. 네, 거기까지 설명한 걸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으로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그 밖에 원소들이 있겠지. 네, 수소와 헬륨은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지만, 그 밖에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별의 진화 과정 중에, 자, 핵 속에서, 핵에서 만들어져요. 네, 핵에서 핵 융합에 의해 융합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우기 전에 미리 자, 별 내부에서 생기지 않은 원소가 있어. 누굴까? 어, 생성되지 않은 원소. 헬륨, 수소지요, 수소. 아, 근데 자, 물론 헬륨도 우주 생성 초기에도 만들어졌지. 네, 근데 별 내부에서도 만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헬륨 이상, 헬륨 이상. 그러니까 헬륨부터 해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막 쭉 있죠. 네, 이런 원소들은 헬륨 이상은 별의 진화 과정 중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배우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초기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예측은 가모프가 했고 측정은 펜지어스와 윌슨이 했구나. 그래서 증거가 하나 발견이 됐구나. 이런 얘기야.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증거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도 증거라 그랬죠. 네, 그건 또 어떻게 측정되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지. 네, 그걸 배워보자. 그래서 자, 쭉 넘어가 보세요. 16쪽이니? 스펙트럼이요? 그렇지. 스펙트럼 나오죠? 네, 그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우선 배워볼 거예요. 네, 자,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뜻은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띠라고 불러.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스펙트럼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네, 자, 의석이도 스펙트럼의 종류 배운 적이 있을 거야. 네, 뭐뭐가 있었지? 방출, 흡수, 연속. 그렇지.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에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했던 것들 배운 적 있었지? 네, 네, 그래. 우선 연속 스펙트럼 먼저 배울 거야. 연속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 얘는 누가 있을까? 어, 무지개. 네네, 그래, 무지개가 바로 연속 스펙트럼의 얘예요.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은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 네, 고온의 광원의 빛이 굉장히 높은 온도의 광원의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나타나. 네, 통과 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봐. 여기에 고온의 광원이 있어. 그러면 고온의 광원에서는 백색광이 나오거든? 네, 이 백색광에는 모든 색의 빛이 있어요. 네, 자, 이 모든 색의 빛이 스펙트럼을, 프리즘을 통과한다고 해. 쉽게 얘기하면 분광기. 네, 자,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이렇게 빛이 쫙 빨강부터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죠. 네, 이게 모든 색이 밝게 연속으로 나타나.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타내는 거야. 중간에 비는 데가 없어요. 자, 네, 그런데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냐면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 네, 자, 흡수 스펙트럼은 자, 연속 스펙트럼에서 군데군데 검은 띠가 나타나요. 네, 자,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어느 때 나타나냐면 자, 고온의 광원의 빛이 자, 고온의 광원의 빛이 밀도가 희박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요. 네, 그럴 경우에 일부의 빛이 흡수되어 사라져 버려요. 네, 그냥 사라진다.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해준 거야. 선생님이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보자. 여기에 고온의 광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빛이 다 나와. 네, 자, 모든 빛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 밀도가 희박한 저온의 기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저온의 기체가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빨강색만 흡수라고 해보자. 빨강만 흡수했어. 자, 그러면 자, 이 기체를 통과하는 순간 무슨 색이 사라졌죠? 빨강색감. 빨강색이 사라짐이지? 네, 그러면 이 빛이 프리즘 분광기를 통과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빨강색이 무슨 색으로 보여? 흰색, 아니, 검은 띠로. 아, 검은색, 아, 네네, 검은 띠로 나타나요. 나머지 색은 다 나타나고. 네, 이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출 스펙트럼이 있죠? 네, 이 방출 스펙트럼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배운 거야. 아, 네, 그러면 이 선 스펙트럼은 어떤 모양이냐면 검은 바탕에 검은 바탕에 일부의 색만 밝은 띠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자, 고온의 밀도가 희박한 기체가 자, 이 기체에서 특정한 빛만 특정한 색의 빛만 방출하고 자, 특정한 색의 빛만 방출해서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설명해 보자. 자, 여기에
고온의 기체가 있어요. 이 고온의 기체가 밀도가 되게 희박해. 근데 이 고온의 기체는 쉽게 빨강, 파랑만 방출한다고 해봐. 이해되니? 네, 그러면 빨강, 파랑만 방출하면 이 빛은 빨강, 파랑만 존재하겠죠? 네, 그래, 이것이 분광기를 통과했다고 봐봐. 프리즘을 통과했다, 분광기. 그러면 여기서 빨강, 파랑만 밝은 띠. 그리고 나머지는 검은 바탕이죠.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잖아. 네, 그러면 어떤 스펙트럼으로 나올까라고 한다면 의석이는 어떻게 얘기할래? 어? 다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봤다고 보자.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 급수? 맞아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자, 흡수 스펙트럼이다. 트럼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자, 의서가 선생님이 요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유.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지 이유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쓸래? 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네, 자, 선생님이 아까 흡수 스펙트럼은 고온의 에너지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라 그랬지? 네, 봐봐. 자, 이게 별이 있으면은 그 별에 대기가 있겠지, 대기. 네, 그러면 별은 중심의 온도가 되게 높지? 네, 이 에너지가 막 통과할 때 이 대기를 통과하겠지? 네, 그러면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일부의 에너지가 흡수되겠지? 네. 그래, 그것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고온의 별빛이, 고온의 별빛이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별빛이 저온의 대기를 통과시 일부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네, 자, 그래서 실제로 태양의 스펙트럼 예를 들어볼 거야. 태양의 스펙트럼을 보면 무수히 많은 흡수선이 나타나요. 네, 자, 무수히 많은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그 흡수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운호퍼선이라고 불러요. 네,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해서 이런 무수히 많은 흡수선이 나타나. 자, 16페이지 맨 아래 볼까? 네, 거기에 보면 태양의 스펙트럼 나와 있지. 네, 빨주노초 파남보가 쭉 있는 데서 까만 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네, 거봐, 그 까만 선들, 흡수선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근데 별마다 흡수선이 자, 또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볼까?
자, 별마다 1번 흡수 스펙트럼이 다 달라요. 네, 트럼이 모두 달라. 똑같이 나오는 거 없어. 자, 모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주관식이 되는 거야. 네, 자,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간격, 굵기 등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의 수, 선의 위치, 선의 굵기가 모두 다르다. 이런 얘기야. 네, 알겠니? 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흡수선에, 자, 흡수선의 위치하고 방출선의 위치는 똑같아요. 네, 즉 무슨 얘기냐면 빨강색이 나타나는 곳과 빨간색이 흡수되는 위치는 똑같다는 뜻이야. 네, 그리고 자, 이 세 번째가 뭐냐면 흡수선 세기를 분석하면 자,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빅뱅의 두 번째 증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네. 자, 빅뱅의 두 번째 증거가 바로 뭐라 그랬죠? 스펙트럼? 아예 우주 아,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아까 배운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 한 가지. 이번엔 두 번째. 수소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질량비 그렇지. 그 질량비가 3대 1이다. 그렇대. 그 3대 1임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빅뱅의 두 번째 또 다른 증거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측은 이렇게 예측이 된 거야. 자, 빅뱅에 의하면은 수소와 헬륨은 자, 빅뱅에 의하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관측을 한 거야. 이 관측한 방법이 바로 무엇으로 관측했다고요? 스펙트럼? 그렇지. 자,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을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하여 자,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로 존재한다는 것을 측정해낸 거지. 네, 그래서 결국은 자, 빅뱅의 또 다른 증거라는 얘기죠. 빅뱅의 증거. 그래서 빅뱅의 증거 모두가 다 밝혀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볼까, 의서가? 네, 자, 거기 봐봐. 우주의 원소 분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관측 방법.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의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나와 있잖아. 스펙트럼 분석. 네, 그리고 그 밑에 수소와 헬륨 질량비 예측과 관측해가지고 예측을 봐봐. 빅뱅 우주론의 예측은 빅뱅 후 생성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일 것이다. 이렇게 있죠. 네, 근데 관측은 우주에는 수소가 약 74%, 헬륨이 약 24%, 질량비로 보니까 3대 1이지 약. 네, 그게 흡수선을 분석해서 알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의 헬륨의 질량비의 의미는 뭐냐? 빅뱅 우주론에서 관측한 결과 값과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값이 같으므로 우주는 무엇에 의해 생성되었다? 빅뱅. 그렇지. 빅뱅에 의해 생성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밑에 17페이지 밑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막 그려져 있지? 네, 거기 맨 처음에 봐봐. 빨간 거 8개, 하얀 거 8개씩 그려져 있죠? 네, 그게 빨간 게 양성자, 하얀 게 중성자 1대1이지? 네, 근데 그 밑에는 봐봐. 온도가,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무엇의 개수가 많아졌어? 양성자. 그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변했어? 7대1이요. 7대1로 변했어. 이거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이게 됐지? 네,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 12개, 그 다음에 빨간 거 2개, 하얀 거 2개 겹쳐진 게 하나.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수비는 몇 대 몇? 12대1, 그렇지, 12대1. 그리고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1. 12대 4니까 3대1. 이거는 아까 설명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의서가 거기까지 해서 또 한 조그만 소단원이 끝났어요. 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자. 허블의 외부나 관측과 우주 팽창. 이거는 이제 보충학습 내용으로 있는 건데 그거 네, 잠깐 설명해 보자. 네, 거기에 보면은 외부나의 스펙트럼 관측 결과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허블의 외부나 관측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네,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 그럴 때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보면 관측하잖아. 네, 원래 빛보다 원래 빛의 파장보다 길게 관측되거든.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관측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빛이야. 실제로는 500 나노미터짜리의 빛이 네, 관측이 될 때는 뭐 550 나노미터 이렇게 길어져요. 파장이. 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적색편이라고 불러. 네, 자, 적색편이가 관측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빛이 파장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는
자, 외부 은하의 빛은 은하 빛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멀어진다. 그러면 멀어진다는 말은 후퇴한다 이런 얘기지. 네, 외부 은하 간에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주는 팽창하는구나. 이거를 알아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랬을 때 허블의 법칙은 뭐냐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더 크다 이런 뜻이거든.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은하 간 거리, 은하까지의 거리라고 하고 요 y축이 후퇴 속도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후퇴 속도는 요런 비례 관계가 나타난다야. 네, 그래서 은하까지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는 더 빠르다. 그 의미는 뭐냐?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의미는 여기에서의 의미는 우주는 팽창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아. 네. 여기까지 해서 의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 이해는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자 우리가 20페이지 한번 넘겨볼까? 네, 20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또 완자셈 비법 특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네, 거기에 시간에 따른 빅뱅 우주의 변화해가지고 나와 있잖아. 거기서 보면은 자 10의 몇 마이너스 몇 승초 몇 승초 해가지고 C가 3분이지. 네, 그리고 D가 38만 년 후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3분과 38만 년이 중요해. 그래서 3분 내에 일어난 일과 3분 후에 일어난 일, 38만 년 후에 일어난 일 이렇게 분리해서 외워야 돼.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빅뱅의 증거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나와 있죠. 네, 그래 거기에서 관측한 자 파장을 보니까 약 3K 복사 곡선 해가지고 나오지. 네, 그게 뭐냐면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가 파장에 대해서 그렇게 그려둔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측정한 게 나오죠. 네, 그 흡수선의 세기를 분석해서 알아냈다 이런 뜻이에요. 네.